영민한 뉴스. 알려주고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정신이 번쩍 드는 뉴스 인텔리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뉴스 인텔리가 되고 싶은 김영민입니다. 이미 인텔리입니다. 그리고 요즘 근대가 자꾸 소환되잖아요. 역사 네. 문제 때문에. 인텔리가 다른 이름으로는 신여성이었더라고요. 뭔가 배운 지식인 여성을 의미합니다. 저도 그럼 신여성이 될 수 있는 네, 건가요? 자 뉴스 신여성 김영민 아나운서의 첫 번째 소식 역시 근대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홍범도 장군의 흉상 결국 육사에서는 철거가 되고 교회 장소로 옮겨간다고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네, 육군사관학교가 교내 충무관 입구와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독립투사 6인의 흉상 가운데 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육사 바깥의 장소로 이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육사의 정체성과 또 독립투사로서의 예우를 동시에 고려해서 독립운동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제3의 장소로 옮기겠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홍범도 장군 외의 다른 흉상들은 어디로 가느냐? 지금 지청천, 이범석, 김좌진 장군 그리고 이회영 선생과 박승환 참령의 흉상은 교외로 가진 않고요. 교정 내에 적절한 장소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 교정 밖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리에선 다 없어지는 이동을 하는 셈인데요. 여야 입장이 엇갈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육사의 결정에 힘을 보탰습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이 국방부와 육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왜 이전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왜 문재인 정권 때 육사에 설치했느냐 이게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하지만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를 육군사관학교를 앞세운 역사 쿠데타라고 규정을 하고 네. 이 역사를 잊은 윤석열 정권에게 미래는 없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희서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뿐만 아니라 육사에서 군의 역사와 정통성을 파내고 지워버렸다라면서 육군사관학교 치욕의 날 그리고 국군 굴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사력의 뿌리, 국군의 뿌리가 어디인지 조금 더 논의를 하고 대화를 하기보단 일단은 흉상을 이동하는 걸로 결론이 내는 지금 정부 여당 혹은 국방부 입장입니다. 홍범도함도 변경해야 된다는데 해군은 처음에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계속 얘기되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홍범도함 개명 문제 검토하느냐라고 질문을 했고 한덕수 총리는 그렇다라고 답한 겁니다. 네. 한 총리는 국방부에서 검토하리라 생각한다면서 전 소련의 공산당원 자격을 가진 사람을 군함의 명칭으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답했는데요. 지난 28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군은 홍범도함의 함명 제정 변경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네. 불과 사흘 만에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해군과는 또 반대의 입장을 드러낸 겁니다. 그동안 해군 함정 이름 바뀐 사례 몇 번 있을까요? 글쎄요. 자주 없는 일이잖아요. 네, 저도 뉴스로 자주 접하진 않았는데 네. 두 차례 있었습니다. 네네. 이리함에서 익사남 그리고 금화함에서 김화함. 이거는 이렇게. 지명이 바뀌어서 바뀐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자체 이름이 바뀌면서 함명이 자연스레 바뀐 건데요. 그래서 과거사를 이유로 잠수함 이름이 바뀐다면 아주 이례적인 일로 기록될 걸로 보입니다. 네, 계속 관심과 여기에 대한 이슈가 뜨거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 최상병 수사 사건 과정에서 군 검사들도 외압을 감지했다 이런 얘기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죠? 네, 이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 초기 때 군 검사들도 이 외압을 감지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군 인권센터가 어제 기자회견 열고 관련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네. 이 공개된 녹취는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 그리고 해군 검찰단 소속의 군 검사와의 통화 녹음 파일인데요. 네. 이 통화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을 지난 2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인 3일에 이뤄진 통화입니다. 네. 군 검사가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에게 국방부 검찰단이 이 수사 자료를 가져가게 된다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사했던 내용 싹 날리고 수사를 다 처음부터 다시 할 계획이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를 상상해서 말씀드린다면서 사본을 잘 떠놓고 보관해서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네. 있는데요. 군 검사는 걱정된다라고 재차 말하면서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이 군 검사가 무서운 일이라는 표현을 했다면서 국방부 검찰단 진실을 가리려고 하고 있고 또 모든 수사 기록을 뒤집어 엎어서 박 대령을 항명죄로 구속시켜 입막음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최상병 사망 사고에 대해서 해병대 수사단의 첫 수사 기록과 그 기록을 받은 해군 검찰단 소속 검사가 통화한 내용이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박정훈 전 수사단장 뭐 집단 항명 수괴죄 이런 것들로 지금 걸려 있는데 영장 실질 심사에 오늘 출석했습니다. 네, 이후 항명으로 이제 혐의가 또 바뀌기도 했는데 박 전 수사단장이 오늘 오전 10시에 용산 군사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 받기 위해서 출석했습니다. 네. 전투복 차림으로 출석했고요. 네. 변호인단 그리고 해병대 동기들과 동행했습니다. 이 박 전 단장의 해병 동기들은 해병대 군가죠. 네. 팔강모 사나이 부르면서 박 전 단장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박 전 단장의 구속을 반대하는 17,000여 명의 탄원서가 모였는데 이걸 네. 제출하기도 했고요. 박 전 단장 측은 항명이라는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군 판사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판단을 하리라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네, 관련 뉴스도 아주 뜨거울 텐데요. YTN 라디오 그리고 정면승부까지 계속 귀를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좀 무겁고 어두운 뉴스 말고 밝은 뉴스. 저는 이 선수의 웃음을 보면요. 저도 웃게 돼요. 저도 바로 지금 웃고 있지 않습니까? 네,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스마일 점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웃으면 복이 오나 봅니다. 네. 기쁜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상혁 선수가 한국 육상 최초로 다이아몬드 리그 파이널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한국 시간 1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2023 세계 육상연맹 취리히 다이아몬드 리그 남자 높이뛰기 경기에서 2m 31을 우상혁 선수가 넘으면서 3위를 차지한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다이아몬드 리그 랭킹 포인트 6점 추가하면서 네. 총점 20점으로 이번 시즌 4위에 올라서 파이널 진출 티켓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네. 우상혁 선수는 올해 남자 높이뛰기가 편성된 6개 대회 중에 4개 대회에 참가했는데요. 네. 도하, 로마, 피렌체, 취리히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안타깝게 지난해에는 우상혁 선수가 단 1점이 부족해서 파이널에 오르지 못했는데 올해는 당당히 파이널에 진출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 다이아몬드 리그라는 대회도 그러면 아주 유명한 대회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혹시나 생소하신 분들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세계 육상 연맹이 매년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수 약 10여 명을 초청해서 진행하는 대회인데요. 1년에 총 14개의 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네. 그중에서 13개 대회에서 쌓은 랭킹 포인트를 순위로 정해서 14번째 파이널 대회에서 그 우승자를 가리게 되는 대회인데요. 네. 각 대회에서 1위에서 8위까지의 선수는 순서대로 승점 8점에서 1점까지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네. 이 출전 선수 중에 총점 상위 6명이 파이널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널 언제 열리냐면 현지 시간 9월 16일에서 17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개최됩니다. 우상혁 예. 선수 꼭 선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는데요. 뉴스 인텔리 김영민 아나운서도 웃으며 전해주시면 아주 복스러운 뉴스만 많이 들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소식입니다. 태풍 하이쿠이 걱정했어요. 여러 개 생기면서 우리 쪽을 향한다라고 했는데 중국 쪽으로 향한다고요? 그렇습니다. 11호 태풍 하이쿠이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서쪽으로 방향을 더 틀어서요. 다음 주 초쯤이면 중국 내륙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있겠죠. 네. 남해 서해상의 물결 높게 일겠고요. 해안가의 너울성 파도도 높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먼 해상에서는 지난 30일에 또 12호 태풍이 발생했는데요. 네. 기러기입니다. 이 기러기가 북상하고 있는데 한반도를 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일본 가고시마 남쪽 해상까지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차츰 세력이 약해질 걸로 보입니다. 네, 걱정할 일 많은데 날씨는 좀 봐줬으면 하는 바람도 생깁니다. 주말에는 좀 비 소식이 알려져 있다고요? 네, 이 하이쿠이는 중국으로 향하기는 하지만 주말 동안에 남쪽 지역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장마전선이 남해안 인근에 머물고 또 여기에 태풍이 올라오면서 한반도에 따뜻한 수증기를 밀어올려서 이 장마전선을 강화시키기 때문인데요. 내일까지 경상권에 50에서 150mm 그리고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고요. 제주도에도 최대 200mm 이상 물폭탄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또 비가 전국으로 확대될 네.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경상권은 뭐 돌풍, 천둥, 번개 동반해서 굉장히 요란하게 내린다고 하니까요.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비 예보돼 있을 때는요. 낮은 지대 가실 때라든지 항상 YTN 라디오나 뉴스 켜두시고 조심하시고 예방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 신여성, 뉴스 인텔리 김영민 아나운서의 아주 새로운 뉴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청취자로서 또 열심히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의